예, 저희 건너실게요. 까사데라스 푼체스라고 부르거든요. 까사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집, 많이 아시네. 집, 저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푼체스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푼체스가 찌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찌르다. 이유가 뭐냐면은 지붕을 보시면은 삐죽삐죽하게 생겼잖아요. 이 건물을 뿌치카다팔티라는 건축가가 짓게 되거든요. 그 당시에 선생님이 활동하셨을 때 가우디가 되게 유명했지만은 딱 보시면은 성같이 생겼잖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한 건물이지만은 세 가족이 살 수 있는 건물을 한 번에 짓게 된 거예요. 집이에요. 옛날에 집이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세 자매가 같이 살려고 이 집을 만들었던 거예요. 돈도 많네. 돈도 많았어요. 돈도 되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 웬만한 건물 다 이런 식으로 많이 졌거든요. 이런 식이 뭐냐면은 바탕을 보시면은 벽돌로 다 세워놨어요. 그 벽돌에다 장식이 다 아름답게 들어있거든요. 이 스타일을 저희가 모더니즘이라고 불러요. 모더니즘.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건축물에 자연을 포함시키는 스타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카탈루냐 그 당시에 선생님이 활동했을 때는 다 이런 식으로 건물을 만들었는데 선생님도 초창기 때는 이런 식으로 작품을 시작했어요. 모더니즘 식으로.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흐름이었기 때문에.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따로 만들 수가 있었던 건축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다니시다 보면은 모더니스트 아니 모더니즘 시대의 건물을 많이 만날 건데 가우디 선생님의 건물을 어딘지 몰라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되게 스타일이 독특한 건축가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디자인이 저렇게 간단하게 보시면은 새로 진 고딕식으로 건물을 졌잖아요. 그 당시에는 가우디도 포함해가지고 고딕식으로 건물을 다 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각자 자기만의 스타일을 살짝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었던 작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더 많은 사람이 저희가 만날 거예요. 저희가 스페인이 땅이 저희가 봤을 때는 되게 넓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저희 남한보다는 거의 5.5배 되는 땅인데 땅이 넓다 보니까는 제가 흙을 되게 많이 다룰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재료 중에 하나가 벽돌인 거죠. 아시겠지만은 벽돌은 흙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걸 구워가지고 벽돌이 나오는 거고 더 높은 온도에 굽게 되면은 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돌도 그렇고 벽돌 타일을 좀 많이 보실 거예요. 앞으로 이동하실게요. 뭐가 달라지죠? 이제 바닥 통해서 연결해가지고 건물 보실게요. 그렇죠. 오른쪽 집까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 멋있는 건물도 많지만은 일반 그런 건물들이고 왼쪽부터는 저희가 모더니즘 시대 건물 그 동네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닥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부터는 모더니즘 건물이 시작하기 때문에 바닥이 바꿨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왼쪽에 있는 집은 벌써 가우디 선생님의 저희가 만날 첫 번째 작품이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후문이었어요. 후문. 그러니까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정문이 있고 후문이 따로 있는데 여기도 되게 크게 만들었지만은 후문을 만들게 된 거거든요. 일단은 바닥은 돌로 만들었지만은 문을 크게 만들면서 철이랑 유리를 사용해서 만들게 되거든요. 이쪽 부분이 직선이 아닌 곡선이 많이 보이시죠? 나중에 저희가 볼 건데 가우디 선생님은 웬만하면은 곡선으로 건물 졌던 사람이에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제가 신앙심을 가지시면서 깨달았던 게 하느님의 최고의 작품은 자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가능하면은 곡선을 많이 선호했던 건축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밀라는 밀라 가문의 그 집이라는 뜻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밀라라는 분이 그 결혼하시면서 이 집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이 집 주인은 밀라 회장님이 아니었어요. 원래 주인은 사모님이었거든요. 이 집이 이 건물이 가우디 선생님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 가서 설명드리지만은 성당은 맨 처음으로 맡은 작품이고 말 그대로 돌아가시는 1926년까지는 성당을 계속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건축가 인생의 43년을 다 성당에 바쳤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성당 짓면서 다른 건물도 짓게 됐는데 그 중에 마지막 건물이 앞에 보이시는 건물이 되는 거예요. 까사밀라가 1906년에서 1912년까지 만들게 되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제일 독특한 게 뭐냐면은 올라갈수록 말코니가 사이즈가 적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120년 전이기 때문에 그 원래는 집주인이 아래쪽에 살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2층에 보시면은 딱 봤을 때 여기는 2층이 제일 넓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바로 어디 살았다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사이즈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왜 그 당시에는 저희는 요즘은 마지막 펜트하우스를 원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왜 아니었냐면은 정답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계단 많이 올라가야 되니까는 항상 건물 주인이 아래쪽에 살았고, 두 번째 이유는 히터 보일러였어요. 옛날에 보일러 시설은 아래쪽이 지하에 있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2층에 올라가는 뜨거운 물이랑 6층에 올라가는 뜨거운 물이
완전 달라지니까 당연히 집주인은 건물주인은 아래쪽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많았는데 이 집은 최초로 처음으로 아파트 치고는 엘리베이터가 들어갔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우디가 처음부터 그것까지 다 생각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만들게 됐는데 어쨌건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집주인은 아래 살야 했기 때문에 밀라 가문은 아래 살게 됐던 거고요. 여기는 층수마다 400평이에요. 400평. 그래서 2층은 밀라 가족이 400평을 다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사용하고 남은 4층은 4개로 쪼개가지고 평균 100평씩 살 수 있는 집을 아파트 단지를 만들게 됐던 거죠. 아래쪽만 집주인이 살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임대 냈던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저 가까운 데 오실게요. 일단 오른쪽 보시면은 제일 큰 문이 여기 있거든요. 이 문이 정문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후문은 옆에다 만들고 여기는 바로 밀라 가문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이렇게 따로 제일 잘 보이는 코너 쪽에다 만들게 된 거고요. 이 건물을 만들면서 가우디 선생님이 어겼던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게 하나가 뭐냐면은 앞을 보실게요. 앞을 보시면은 바닥에 1층 라인이랑 위에 그 발코니 라인이 살짝 다르잖아요. 요즘도 법에 따라 가지고 1층이랑 그 2층에 그 나올 수 있는 선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발코니에 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아래쪽은 보시면은 쭉 가다 갑자기 중간에 기둥이 나타나요. 가우디가 건물 만들다가 저 발코니에 넣으려면은 저 기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렇게 만들게 되거든요. 아마 한국도 똑같겠지만은 저희는 건물을 끝내가지고 팔 수 있기 전에 저희 C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C에서 와가지고 정말 그 건축가 와가지고 딱 저 기둥이 저기 나와 있으니까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건 안 된다. 가우디가 안 돼? 알았다. 그러면 선을 딱 정해달라고. 선을 정해주면은 자기가 기둥을 엄청 매끈하게 깎아가지고 거기다 글을 적어 놓을 거래요. C에서 요청해가지고 기둥을 자르게 됐다라고 적어 놓을 거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C에서는 그건 좀 그러니까는 알았다. 벌금 내고 그냥 땡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길가에 나와 있는 저 기둥이 되는 거죠. 아니, 이런 식으로 가우디 선생님은 살짝 자기만의 스타일로 자기가 원했던 그 방식으로 건물을 풀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모든 건물이 완전 곡선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바탕은 돌인데 돌이 꾸불꾸불하면서 저희 바다를 상징한대요. 그리고 난간을 보시면은 꾸불꾸불한 지금 쇠로 만들어 놨는데 저게 다시마, 미역을 상징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바다를 통째로 건물을 이렇게 만들게 된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들어가실게요. 지금 가까운 데서 보이는 게 있고 멀리서 와야 이렇게 보이는 점들이 있는데 이 사진이 뭐냐면은 저희 하늘에서 봤을 때 바르셀로나 도시예요. 도시를 보시면은 중간에는 완전 네모판처럼 생긴 동네가 있거든요. 여기가 신시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네모판에 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길들이 쭉쭉 뻗는 느낌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나중에 마지막 날에 오실 때 그 피카소 미술관 가시잖아요. 피카소 미술관은 구시가지에 있어요. 구시가지는 아래쪽에 누가 봐도 동네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 그 동네 안쪽이 피카소 미술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구시가지, 신시가지 제가 되게 잘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건데 다른 스페인, 유럽도 포함해가지고 많은 도시들은 성벽을 유지하면서 도시를 확장하게 되거든요. 저희는 나중에 갔으면 아시겠지만은 성벽을 거의 다 없애버렸어요. 하늘에서 봤을 때는 어디까지 구시가지인지 알 수가 있지만은 실제로 다니시면은 잘 몰라요. 그 정도로 이 부분을 되게 잘 해결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1859년까지는 바르셀로나는 아래쪽에 있는 이게 다였어요. 구시가지가. 그 당시에 산업이 많이 발달되면서 많은 인물들이 오면서 그 땅이 되게 부족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시가지를 확장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생기는 거죠. 하늘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완전 네모. 만들어진 게 얼마나 된 거예요? 1859년부터. 재밌는 게 뭐냐면은 1859년에 도면을 다 그렸지만은 당연히 도시 한 번에 세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5년인데 아직까지도 그 도면에서 도시 확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확장하고 있는 부분이 이 동네거든요. 건물은 살짝 달라요. 이런 거면 다르지만은 하늘에서 봤을 때는 네모는 똑같아요. 그거 유지하고 있어요. 요즘은 사진은 안 보이지만은 그 블록을 묶어가지고 슈퍼블록이라고 부르잖아요. 블록이 그 당시에는 140m는 딱 적당히 했는데 요즘은 자동차도 있고 자전거 있기 때문에 좀 더 크게 만들어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거의 3개로 묶어가지고 9개를 한 블록으로 슈퍼블록으로 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가 하늘에서 봤을 때 그 미음자처럼 생겼지만은 안쪽은 뽕 뚫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물들이 창문이 바깥쪽에 있고 안쪽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마시모 디 보셨다는 게 정원이 가능한 게 안쪽에 구멍이기 때문에 구멍이 뭐 공원도 될 수 있는 거고 뭐 공동 장소가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부분적으로 뭐 도서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사용하고 있어요. 주차 공간도 확실하네. 그거 제일 큰 문제였죠. 맨 처음에 이 동네가 생겼을 땐 차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건축가들이 주차장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현재도 시내 쪽에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내려가시면서 보여드리겠지만은 웬만한 건물에는 주차장이 없거든요. 그 생각까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까사밀라는 그것까지 다 생각해 놨었어요. 그 지하 2차 내려가면은 그 주차장, 그러니까 마차 아니면은 그 주차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게 된 거고요. 시내에서는 현대에는 일반 건물은 이마 기초가 됐기 때문에 아래쪽에다 그 주차장 만드는 건 진짜 말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주차장이 만들어 있어요. 오른쪽 보시면은 램프 보이시죠? 내려가는 램프. 차가 내려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주차장은 저희 발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봤을 때 까사밀라의 제일 독특한 점이 뭐냐면 옥상이거든요. 옥상 보시면은 뭔가 건축물들이 되게 많은데 올라가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타일 깨진 걸로 장식되어 있는 애들은 건축물은 물탱크 아니면 계단통이 되는 거고요. 좀 더 가늘한 거는 약간 로마 2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옥상을 지키는 의미에서 모시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다 하나하나 굴뚝이에요. 혹시 이 굴뚝을 봤을 때 생각나는 영화 캐릭터 있었어요? 정답, 다스베이더. 이름 몰라. 스타워즈. 근데 바로 저는 이해했어요. 우주 영화. 그런 식으로가 어디가 저 옥상까지 다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저희가 보시면은 아래쪽에 2층에는 집주인이 사는 거였고 남은 4층은 그 임대내는 건물이었는데 보시면은 마지막 층하고 옥상하고 중간에 되게 작은 창문들이 많은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 올라갔으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멋지다. 이것도 멋져요? 아, 그래서 티켓을 사는구나. 저거 다 보구나. 티켓 사면은 옥상, 여기 이 공간, 그리고 아파트 하나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은 요즘 많은 펜트하우스도 문제지만은 마지막 층에 사는 사람은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에 더 추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봤을 때 똑같은 집인데 똑같은 조건으로 만들어낸다 하셔가지고 일부러 한 층을 더 올려주게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스페인은 땅이 넓기 때문에 제일 싼 재료 중에 하나가 벽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벽돌로 싸가지고 제일 안전한 아치를 많이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소는 그냥 공동 장소 아니면은 빨리 할 수 있는 장소로 생각하면서 사실은 큰 역할은 없었던 거죠. 그 대신 우산, 모자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한 7분 정도 내려가시면은 까사바티오 가거든요. 그쪽까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보시면은 웬만한 선생님들 하고 계시는 명품 샵은 다 여기 들어와 있어요. 여기는 가우디 선생님의 저희가 오늘 만나는 두 번째 그 건축물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까사바티오라는 곳이요. 까사는 당연히 까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티오는 이 건물을 부탁한 가문의 성이 되는 거죠. 까사밀라 까사바티오는 거의 이어서 만들게 되거든요. 첫 번째로는 먼저는 까사바티오를 만들었어요. 1904년에서 1906년까지. 그래서 밀라 회장님하고 바티오 회장님이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바로 같은 건축가 불러가지고 만든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건데 까사바티오는 차이가 뭐냐면은 원래 있었던 건물을 가우디가 리모델링한 건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탕을 보시면은 직선 보이지 않았어요? 위쪽은 직선에다 곡선을 붙이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리노베이션이요. 그러니까 아래쪽이 1, 2층은 가우디가 바깥쪽에다 다시 껍데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곡선이 되게 많이 담길 수가 있는데 위쪽은 보시다시피 있는 건물을 진짜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저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희 카탈루냐 다니시면은 여기서 나오고 그 나중에 저희가 성당에 가면은 다시 나오는 인물이 계시는데 카탈루냐 지역에 수어 성인이 계시거든요. 산조르디라는 분이 있어요. 산조르디라는 성인이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은 공주를 살리기 위해 용을 죽이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바깥쪽 외면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층에 그리고 3층에 보시는 가늘한 기둥은 사람들 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란다 보시면은 해골처럼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전설을 담아가지고 이쪽 면을 만들게 됐는데 나중에 저희가 그 호호에 성당에 갔으면은 다시 한번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멀리서 보여드릴 건데 위에는 왼쪽에 하얀 십자가 있거든요. 십자가를 상징하면은 용을 죽이기 위해 창을 찌르는 모습이 왼쪽에 돼 있는 거죠. 나중에 저희가 구엘공원 가서 다시 보실 건데 왼쪽에 십자가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놨거든요.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저희가 원래 알고 있는 십자가는 라틴 십자가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의 다리, 예수님의 팔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팔이 4개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가우디가 만드신 그 십자가 되는 건데 어느 각도에서 보셔도 십자가라고 알아볼 수 있게끔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가우디 선생님은 재밌는 게 아니면 희한한 게 뭐냐면은 성당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면은 항상 십자가를 저렇게 올려놓게 돼요. 이 집은 딱 보시다시피 개인 집인데 저택인데 십자가를 저렇게 올리게 되는 거죠. 살짝만 왼쪽으로 오실게요. 저희가 다음 건물로 넘어가기 전에 왼쪽 보시면은 왼쪽 건물도 되게 아름다운 건물이잖아요. 되게 독특하잖아요. 아마 가우디가 없었고 왼쪽에 다른 건물도 없었으면은 이 건물이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데 가우디가 너무 독보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묻힐 수밖에 없는 건물인데 왼쪽에 있는 이 건물은 저희가 아까 만났던
만들었던 푼체스 건물 만들었던 같은 뿌치카다팔기라는 건축가의 작품이에요. 심지어 이쪽 블록은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리모델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반대쪽 코너에서 봤을 때 이 앞에 있는 블록이 이런 형태였어요. 보시다시피 모든 건물이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만들어 있었는데 갑자기 이 회장님이 아마티아 회장님이 와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리모델링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리모델링 하게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물은 그냥 일반식으로 만들었는데 갑자기 자기만 눈에 띄는 건물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다른 회장님들도 이게 뭐지 하고 자기네 건물을 리모델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제일 유명한 건축가들 불러가지고 리모델링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에는 그 당시에 최고의 새 건축가가 자기 작품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딱 왼쪽에는 뿌찌까다 계시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가우디 선생님이 계시고 마지막은 코너 쪽, 나중에 갈 건데 코너 쪽에는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유명한 건축가 문단이라는 건축가가 코너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하게 되는 거예요. 재밌는 건 왼쪽은 아마테가 먼저 들어와가지고 가우디 선생님이 나중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맨 위에 올라가시면은 중간에 이런 베란다가 있거든요. 중간에 보시면은 왼쪽 아마테 건물이랑 오른쪽 그 마티오 건물 보시면 그죠, 가우디 선생님 건물 보시면은 일단 가우디 선생님의 마지막 베란다랑 왼쪽에 있는 건물 베란다 높이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어쨌건 자기 동료이기 때문에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이 건물이요, 딱 중간 부분이요,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높이를 맞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건물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 그 장식이 되어 있는데 가우디에 따라서 똑같이 하게 되거든요. 오른쪽에다. 일단 그 정도는 배려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대신 가우디는 마티오 회장님께 부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자기 건물이 더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탑이 쭉 올라가면서 더 높은 건물이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까사마티의 입구가 되는 거거든요. 중간에 보시면은 이 조각이, 이 전설이 산조리 전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산조리라는 기사가 계시는 거고 왼쪽에 용이 있죠. 그러니까 용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세계적인 사랑의 날은 아시다시피 2월 14일이잖아요. 밸런타인데이. 여기는 카탈루냐에서는 밸런타인데이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날이 바로 이 축일 4월 23일이에요. 이유가 뭐냐면은 용을 딱 죽였을 때 당연히 피가 났겠죠? 피가 나가지고 거기서 빠른 장미가 나타났다고 자랐다고 전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미죠. 그래가지고 당연히 남자가 있고 공주가 있으면은 꽃을 바쳐야겠죠. 그러니까 한 손을 딱 꺾어가지고 바쳤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여기 카탈루냐에서는 사랑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날은 남자가 여자한테 꽃을 선물할 수밖에 없는 날이 되는 거고, 사실은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죠. 불공평하기 때문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세계적인 책의 날이 4월 23일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독서의 날을 불러요. 이유가 뭐냐면은 1616년에 되게 유명한 두 작가가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영국의 셰익스피어, 스페인의 돈키호테를 쓰신 세르반테스 같은 날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게 그 책의 날이 됐기 때문에 그날은 여자가 남자한테 책을 선물하는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때 오시면은 여기 시내는 제일 복잡한 날 중에 하나가 되지만은 제일 아름다운 날 중에도 하나 돼요. 이유가 뭐냐면은 중간에 있는 길을 다 막아놓고 장미, 꽃, 그리고 책을 파는 날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까사바티오는 그런 바탕으로 건물 만들었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는 자기가 조금 마케팅 해야 되니까는 이런 식으로 장식을 해요. 그 다음에 따님 오실 때 생일 맞춰서 오시라고 하면은 이런 모습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쁘죠? 그 정도 하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이쁘게 해놔요. 심지어 마지막 작년 해부터는 이 꽃까지 키노푸샵에서 팔더라고요. 세라미로 만들어가지고. 저희 마지막 건물까지 잠깐 내려가실게요. 이 부분 되게 아름답잖아요. 깨진 타일로 꽃을 저렇게 장식을. 맞아요. 바깥쪽에는 그 돌로 조각 만들고, 그리고 그 부분 쪽으로는 색깔을 주기 위해 타일로. 여기도 용 맞아요. 성당에서 한 15분 떨어진 거리에 있거든요. 이건 주가가 만든 병원이에요. 너무 이쁘게 만들었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은 벽돌이잖아요. 벽돌 내가지고 진짜 이쁘게 만들었어요. 아름답게 만들어놨어요. 이것도 만들고, 아니면 구시가지에 있는 카타르냐 음악단이 있거든요. 음악단도 바로 이 건축가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그 당시에 이 정도, 이 사람의 어느 정도 인지가 있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작품들인 것 같아요. 파란 타일 이용해가지고 바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위쪽에 있는 타일이랑 아래쪽에 있는 타일의 색깔이 톤이 살짝 다르잖아요. 위에는 되게 진하고 아래쪽은 되게 연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위에는 구멍이 들어있기 때문에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는 일부러 조절하기 위해 진한 색깔이 들어있는 건데, 아래쪽은 말 그대로 아래쪽이기 때문에 빛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하얀색으로 이렇게 그 타일을 만들게 되면서 그나마 빛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가우디가 생각하시게 된 거예요. 여기도 이 중간에 계단도 있고 엘리베이터가 나중에 가우디가 만들게 된 건물이 되는 거예요. 제일 특이한 게 뭐냐면은 딱 봤을 때 바다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바다에 들어갔을 때, 아니면 수영장에 들어갔을 때 눈을 뜨면은 이렇게 뚜렷하게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여요. 이 느낌을 어떻게 가지고 살릴 수 있었냐면은 난간 통해서. 그래서 난간 유리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저희가
잠수함 아니면은 진짜 바다에 있는 느낌을 따로따로 볼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다 만들게 된 거예요. 마지막 다락방은 까사밀이랑 비슷하게 만들면서 여기는 그 대신 그 벽돌을 하얀색으로 석회로 다 이렇게 칠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옥상 올라가시면은 제일 아름다운 그 부분 중에 하나 되는 거죠. 바로 저희가 앞에 보이는 십자가 뒷면이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진짜 올라가시면은 용의 척지뼈랑 용이 되게 잘 표시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이 정도면 다 끝내야 되거든요. 옥상까지 내려왔으니까는. 근데 나중에 그 뒤쪽에 비싼구 계단이 있는데 옛날에는 말 그대로 그냥 계단이었어요. 근데 현재는 일본 건축가가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단을 다 만들게 돼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체인으로 해가지고 곡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작했을 때 가우디 선생님의 곡선을 재해석한 그런 계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까사바티오는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사실 까사바티오도 요즘은 그래서 들어갔으면 진짜 까사바티오는 코로나 이후로 이런 걸 되게 많이 해가지고 되게 볼만한 그런 건물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집 되게 잘 보이시죠? 특히 아래쪽은 완전 직선으로 만들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위에는 살짝 깨진 타일이 들어가면서 살짝 곡선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쪽 부분만 가우디가 좀 손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집은 바로 오른쪽 있고 왼쪽에는 정원도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위에가 이제 밑에 보시면은 동글동글한 되게 큰 돌들이 보이실 텐데 동그란 돌이 뭐냐면은 로사리오, 묵주 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 산책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끔 묵주의 길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도 다는 아니지만은 한 3분의 1 정도는 묵주의 길 따라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날씨랑 진짜 캘리포니아 날씨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저희가 지금 아마 16도 정도 되거든요. 겨울에는 12월, 1월 되면 아마 2, 3도까지는 내려갈 거예요. 저 위쪽에다 제일 높은 곳에다 성당을 만들 계획이었어요. 60채가 들어오면은 여기 한 300명 정도 살 수 있는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기도할 자리 필요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보낸 게 아니고 집이 딱 한 개만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성당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는 그냥 저렇게 십자가 3개로 마무리를 지게 된 겁니다. 맨 왼쪽에 크레인 올라가 있는 건축물이 나중에 저희 오늘 마지막 일정되는 성가적 성당입니다. 여기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 쪽이라서 공기도 좋지만 정만져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도시가 거의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는 건데 사실은 저희 바르셀로나라는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에요. 저희 인구가 드디어 170만 명이 됐거든요. 진짜 몇십 년 동안 160만 명에서 머물다 결국 170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의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되는 거고 현재는 왼쪽에 있는 성당이 제일 높은 건물이에요. 아직 완성 안 돼 있는 거 아시겠지만은 아직 공사 중이지만은 현재는 바르셀로나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되는 거고 심지어 저 성당이 완성되면은 나중에 세계에서 제일 높은 성당이 될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광장이 보이거든요. 광장에 들어가면은 저희가 진짜 인터넷으로 아니면 뭐 예능 프로, 다큐, 너튜브에서 봤던 장면들이 이제부터 나타날 거예요. 짧게 한번 잠깐 앉아보실게요. 앉으셔가지고 딱 기대시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런 산에다 이렇게 평평한 큰 땅 만들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우디가 어떻게 하냐면은 아래쪽에다 기둥을 딱 세워놓고 천장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장을 받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고 아래쪽은 시장, 위에는 광장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만들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하늘에 붕 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변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벤치로 꾸불꾸불한 벤치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간 역할하면서 제가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게 된 거고 깨진 타일 보시면은 문양은 안 맞는데 색깔은 맞게 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재활용한 거예요.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잘 안 넣으면 다 버리게 되는 걸 다 주워다 여기다 붙였기 때문에 색깔은 거의 전반적으로 맞을 거예요. 그냥 문양은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엉덩이 뒤로 더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살짝 벤치가 언덕이 뒤쪽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빨리 뒤쪽으로 빠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서 앉았을 때 엉덩이도 뒤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사이사이 보시면은 구멍도 보이실 거예요. 네, 사무실인데도 저기 십자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사바티오랑 똑같이 성당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면은 십자가를 올렸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 제가 걸어온 방향 다시 한번 보실게요. 걸어온 방향 그 수반에 가우디 선생님이 살았던 모델 하우스 되게 잘 보이실 겁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실게요. 올라가시면은 저 위쪽에 하얀 집 보이시죠? 유일하게 분양돼 가지고 팔린 집이 저 집이에요. 한자가 저거예요. 저 위에 있는 애, 딸랑 혼자 있는 애. 그러니까 원래는 저런 식으로 60채가 보여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완전 숲이에요. 저 집은 그 당시에 개인 소유였기 때문에 후손이 아직까지 개인 소유거든요. 그러니까 공원이랑 저기랑 다른 주인이기 때문에 사는 건 아니지만은 휴양지로 사용하는 집이 되는 거죠. 대박 비싸겠다. 대박 비싼 게 생각보다 싸게 팔렸어요.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여기 C에서 노력해가지고 저 집을 사게 되거든요. 저 집은 외래 집이었기 때문에 같이 공원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 작은 동네 초등학교를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되는 거예요. 학교요, 초등학교. 이렇게 됐는데 이 곡선이 파도를 상징하는 거래요.
파도. 이게 자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도 안에 있는 서핑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잠깐만 바깥쪽으로 나오실게요. 저희는 이미 아까 육교 봤기 때문에 큰 기둥은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큰 기둥이 육교를 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반대로 바깥쪽에 반듯한 가늘한 기둥은 뭐냐면은 위에 쭉 올라가시면 화분 보이시죠? 화분 받치기 위해 만든 가늘한 기둥이 되는 거죠. 위에 화분만 받쳐야 하기 때문에 반듯하게 만들 수가 있었는데, 기둥 중에 가늘한 기둥 중에 눈에 띄는 한 기둥이 있거든요. 이거 그쵸. 4번째 보시면은 여자네. 여자, 이렇게 어머님 모습으로 만들게 되거든요. 돌로 만들었지만은 긴 치마, 앞치마까지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허리 보시면은 허리 끈까지 되게 작은 돌로 만들어 놨거든요. 날씬해요. 그거에 비해서 얼굴이 크네. 얼굴이 각졌어. 몸매가 좋아. 몸매. 신전 느낌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카리아트 나타날 수 있다는 그 의견이 되게 큰 거죠. 딱 하나면, 사람은 하나예요. 그럼 머리 위에 보시면은 큰 바구니가 있죠. 큰 바구니에서 뭐가 위에서 흘러넘치고 있거든요. 흘러넘치는 게 빨래를 상징한대요. 빨래. 이유가 뭐냐면은 만들지 못했지만은 원래는 이 길을 쭉 따라가면은 빨래터가 나와야 했어요. 원래는. 근데 결국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빨래터 만들 수가 필요 없었지만은 이미 여기 어머님은 올라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빨래하는 여인이 바로 여기 계시는 거죠.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바로 저기 파도 봤잖아요. 작년에 파도가 이런 모습으로 갑자기요. 정답. 여기서 광장에 자서 나오니까 쭉 해가지고 아래쪽에서 이렇게 뺑뺑 돌다가 중간에서 끝났어요. 그 재밌었어요. 그때 유명한 뭐 당연히도 많이 왔고, 저 한국에서 저는 모르지만은 아이돌 중에 펠릭스라는 아이돌이 있더라고요. 펠릭스. 여기가 지중해가 닫혀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따뜻한 바다예요. 여기 보시면은 위에는 광장, 아래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 와 있는 거죠. 여기가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힘들게 시내까지 와서 장을 보내가지고 딱 반대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두세 번 올라가지고 장을 펼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게 됐던 거죠. 시스템 너무 좋다. 그래도 부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맞춰줘야 딱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느낌이 완전 신년 느낌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뭐지 그 유럽에 살면서 예술 문화를 좋아하면은 로마 그리스를 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여기 같은 경우는 그리스 따라서 이렇게 만들게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둥들이 되게 넓게 만들게 된 거고, 기둥도 보시면은 돈을 깎은 시스템도 옛날식으로 깎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마르타나 쪽에는 지금 11월인데 날씨가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날씨가 되게 좋은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옛날식으로 반대로 생각하면은 비가 없는 도시는 물이 부족한 도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는 산이고, 그리고 그 비가 안 오는 동네이기 때문에 물을 좀 더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위에 있는 광장을 그릇으로 생각하시고 저희 발 밑에 안 보이는 아래쪽에 물 탱크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릇이랑 탱크랑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이 연결하는 애들이 바로 중간에 있는 기둥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둥을 크게 만들면서 안쪽에 구멍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을 내려가지고 저장할 수 있게끔 가우디가 다 만들게 되는 거죠. 당연히 저희가 마실 수 있는 생수는 아니겠지만은 식물들 줄 수 있는, 청소할 수 있는 물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게 된 건데, 120년이 지난 공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이 딴 데로 셀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전에 공사를 해가지고 위에 광장을 다 뜯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광장이 모래랑 그 자갈, 흙을 다 없으면은 이런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은 딱 반대로 밥 공기 모양이 반대로 볼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여기 그냥 시멘트로 칠했기 때문에 물이 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수를 이렇게 시키는 거죠. 아스팔트를 해가지고 4개 밥 공기 겹치는 곳에 무조건 기둥이 들어있는 파이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를 보시면은, 천장을 보시면은 이 형태가 물이 빨리 기둥에 들어갈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맨 처음에 가우디가 여기를 다 만들었을 때 기둥을 90개로 세우려고 했는데 다시 계산해 보니까는 90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개를 없애게 되거든요. 정확히 4개를 없애요. 4개를 없애면서 중간으로 오실게요. 그렇죠. 딱 봐도 여기 없앤 거잖아요. 4개를 없앤 이유가 사기질을 살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딱 기둥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태양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는 노란색이 되게 많잖아요. 따뜻한 여름을 상징하는 거죠. 저희 머리 위에는 하얀색이면서 살짝 노란색이 있어요. 가을이 되는 거죠. 맨 앞에 저기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는 완전 하얀색이잖아요. 제일 추운 겨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봄은 당연히 색깔이 제일 많은 녹색이 제일 많이 들어와 있는 그 태양이 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절 상징하는 부분들이 되면서 기둥을 없앰으로써 부분적으로 좀 넓은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조명은 없나 봐요. 조명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조명 없었지만 중간에 보시면은 고리 보이세요? 딱 태양 중간에 고리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다 기름 등 걸 수 있게끔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것도 생각하셨대, 조명까지? 여기서 마지막 잠깐 안쪽으로 보실게요. 벽 쪽을 보시면은 어느 기둥이건 아래쪽은 깨진 타일, 위에는 깎은 돌로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깨진 타일 보시면은 높이가 완전 똑같아요. 맞죠?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저를 봐주시면은 이 기둥은 타일이 제 어깨 정도 높이 되거든요. 잠깐 제가 들어갔다 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보셨겠지만 들어갈수록 타일이 더 높아져요. 어떻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냐면은 타일의 위에 세 칸은 똑같은데 아래 칸 보실게요. 아래 칸이 많이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먼 것은 당연히 멀기 때문에 작아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이 만들면은 이게 축 처지는 느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우디는 그거 하셨기 때문에 이걸 살짝 이렇게 높여주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그 차이를 아래쪽에, 제가 잘한 분이 아래쪽에서 줘야 이 효과가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원근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앞쪽이 원래 정문이 될, 내려가기 전에 여기서 잠깐 안쪽을 보실게요. 안쪽을 보시면은 왼쪽 기둥은 완전 반듯해요. 오른쪽 기둥은 다시 안쪽으로 기울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작은 작품에서 이런 연구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그대로 성당에다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성당 나중에 그 설명 드릴 때 다시 말씀드릴 건데, 맨 처음에 성당을 맡았을 때는 제가 지금 볼 수 있는 성당이랑 완전 달랐어요. 학교에서 졸업해가지고 5년 후에 성당 맡았기 때문에 31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스타일이 아직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맨 첫 번째 생각한 성당이랑 마지막에 생각한 성당은 완전 달라요. 이런 데서 조금 더 작은 작품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성당에다 나중에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성당 했을 때가 31살이었어요. 애기죠. 건축가 치고 완전이에요. 완전 애기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잖아, 사실은. 너는 33 처먹었는데. 여기부터는 이게 애매해요. 그러니까는 전반적으로 저희는 설명드릴 때는 도마뱀이라고 표현해요. 원래는 도룡형이에요. 도룡형. 좀 더 애매한 도룡형. 귀여워요? 많이 귀여워졌죠? 그러니까 뒤쪽은 위에는 시장, 밑에 물탱크 있잖아요. 물탱크는 물 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꽉 차면 터질 수가 있어요. 차면은 물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요즘은 사용 안 하니까는 그냥 관광객 위주로 물을 계속 돌릴 수 있는 펌프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딱 뒤에는 신전이잖아요. 그 아테네 가면은 델프라는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화적으로 그 신전을 지켰던 동물이 도룡형이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가우디 똑같이 도룡을 딱 중간에 만들면서 신전을 지키고 있는 거 있고, 앞을 보고 있잖아요. 정문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내가 이 도시에, 내가 이 공원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딱 중간에 이렇게 모시게 되는 거죠. 이거 옛날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흑백 사진이거든요. 보이시나? 완전 다르죠. 옛날에 제가 날카롭게, 이빨도 그렇고 팔뚝도 되게 크게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으니까는 이가 다 빠진 거예요. 그러네. 이가 하나도 없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귀여운 도마뱀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뽑아간 거 아니야? 뽑아갈 수도 있었고, 진짜. 저희가 아까 위에 있었던 광장은 꾸불꾸불한 벤치였잖아요. 그 꾸불꾸불한 벤치가 되게 좋은 날씨에 바닥을 기어가는 뱀의 몸이었어요. 아, 이 뱀대가리예요? 정답, 뱀 대가리 맞습니다. 위에는 근데 뱀의 머리랑 꼬리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대가리 여기 앞에 나타나게 되고, 꼬리는 저 뒤쪽에 빨간색이요. 그러니까 딱 중간에 뱀이 있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은 뱀 같기도 한데 살짝 귀가 있어요. 뱀은 귀가 없잖아요. 맞죠? 그 눈도 뱀은 옆으로 돼 있는데 얘는 앞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두 동물을 섞여가지고 만들게 된 거거든요. 뱀도 맞지만은 강아지,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뒤쪽에 보시면은 노란색, 빨간색 보이시죠? 저게 바로 이 지역, 까탈루냐라는 지역의 줄기예요. 그러니까 가우디는 자기는 스페인 사람보다 까탈루냐 사람이라고 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나라는 까탈루냐이기 때문에 까탈루냐 지키는 의미에서 강아지를, 개를 저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좌측을 보시면은 이게 동물의 형태, 뒷모습이거든요. 어느 동물인 것 같았어요. 딱 코끼리 엉덩이에요. 그 당시에는 마차를 사용했는데, 마차는 아시겠지만은 뒤로 못 가거든요. 앞으로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 수 있게끔, 유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안쪽은 지금 다 돌로 돼 있잖아요. 비 오는 날에도 사모님의 그 신발에 비가 물 맞으면 안 되니까는 안쪽에서 내릴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오른쪽은 마차 도는 그 로타리가 되는 거고, 왼쪽 동굴이 있거든요. 제가 마곡간이었어요. 지금은 닫혔지만은 제가 원래 마곡간으로 생각했던 분들이 되는 거고, 딱 정문으로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길 통해서 산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양쪽으로 연결을 시켜주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건축가는 나중에 저희 건축학교의 학자님이 되셨던 프란시스코 데 파울라라는 건축가가 적공을 하게 돼요. 이 성당을 부탁했던 재단이 있어요. 성요셉 재단. 그 재단도 아직까지도 성당 운영하는 재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티칸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바르셀로나 시청도 아니고 그 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봉사하고 있는 성요셉 재단. 그래서 첫 번째 건축가가 공사를 시작했는데 재단하고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건축가가 난 진짜 미안하지만은 여기서 공사를 그만둬야겠다 하고 해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두 번째 건축가가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성요셉 재단에 있었던 마르토리라는 건축가가 성당을 지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근데 그분도 생각했을 때 자기가 맡으면은 조금 하고 의사를 해야 되니까는 우리 그냥 과감하게 전문 건축가를 뽑자 하게 된 거예요. 전문 건축가가 자기가 되게 아꼈던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됐던 거죠. 그래서 1년 후에 1883년부터는 선생님이 31살 때 성당을 맡게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건축가가 시작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부터 마무리하게 되거든요. 시작한 부분은 당연히 지하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지하 성당을 먼저 마무리하게 돼요. 그거를 빨리 끝내야 여기 동네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게 된 거고, 아직까지도 매일 미사 봉헌하는 곳은 지하 성당이 되는 거예요. 매일 미사, 뭐 첫연성체, 뭐 유아세례 다 거기서, 결혼식 거기서 본다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로는 가우디 선생님이 본 성당을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작전을 완전 거꾸로 세워요. 일반 건축물이랑. 일반 건축물은 저희가 만들 때는 한 번에 세워놓고 올라가는 식으로 만들거든요. 가우디는 그렇게 안 만드시고 한 면만 만들게 돼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성당을 자기가 직접 100% 완성을 못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대요. 그래서 옛날식으로, 중세기식으로 열심히 하면은 200~300년 걸릴 거라 예상했기 때문에 아예 한 면을 맡게 되는데 앞쪽에 있는 탑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있는 이쪽 방향이 해로 따지면은 동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아침에 오시면은 제가 뒤쪽에서 떠가지고 지금 반대쪽으로, 그 서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앞에 있는 면은 동쪽의 면이 되는 거고, 반대쪽은 서면, 왼쪽은 남쪽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럼 자동적으로 오른쪽이 북쪽이 되는데,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은 가우디 선생님은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 표현하시고 해가 동쪽에서 태어난다고 표현하셨어요. 해는 서쪽으로 짓는 게 아니고 해는 서쪽으로 죽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생을 해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앞에 보시는 동쪽면은 탄생의 문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탄생한 조각들이 다 조각이 돼 있어요. 반대쪽은 해가 짓는 아니면 죽는 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조각들이 다 올라가 있는 거고, 왼쪽은 남쪽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빛을 받는 면이 남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무조건 정문이 될 수밖에 없는 방향이었던 거죠. 완성을 시키면은 그쪽 문이 정문이 되면서 영광의 문이라고 불릴 거예요. 그래서 탄생, 순환, 영광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오른쪽은 북쪽 그 방향이 되는 건데 북쪽은 문이 없어요. 가우디가 시작했을 때 이 성당 같은 경우는 북쪽이 재단이 있기 때문에 성당 입장하는데 재단 뒤쪽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일부러 그쪽에만 문을 안 만들고 동서남쪽에만 문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문이 3개고 이렇게 앞에 똑같은 탑이 4개 올라가 있거든요. 문이 3개고 탑이 4개씩 올라가면은 12개잖아요. 12제자를 상징하는 12개 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살짝 타이밍을 놓쳤는데 이런 식으로 12개 탑이 올라갈 거예요. 지금은 탄생의 4개 올라가 있고 순환의 4개 올라가 있고 남쪽에 4개 똑같이 올라갈 거고요. 나중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별이 올라가 있는 탑이 있거든요. 마리아, 어머님, 성모님을 상징하는 탑이요. 그리고 이 탑을 나중에 쭉 내려가시면은, 아니면 반대로 밑에서 보시면은 재단이 해당되어 있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위쪽에 있는 탑은 성모님 탑이 되는 거고, 중간에 보시면은 날개 달려있는 탑이 4개가 보이실 거거든요. 이것도 이미 다 완성이 돼 있어요. 사복음사를 상징하는 4개의 천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 날개 달려있는 그 조각들이 되는 건데, 일단은 반대쪽에서는 사람은 마태가 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사자는 마르코, 앞에 보이는 오른쪽이 소가 되면서 루가, 그럼 마지막 왼쪽에는 독수리인 요한. 그래서 앞쪽에 보시면은 글자가 있거든요. 소는 LC가 루가가 되는 거고, 독수리는 N 요한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복음사도 이미 올라가 있는 거고, 지금 잘 보시면은 중간에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탑이 있거든요. 성당을 완성시키면은 제일 높은 탑이 될 거예요. 예수님 탑. 지금은 여기서 잘 안 보이지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팔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는 지금 다 올라가 있어요. 앞으로는 꼭대기랑 팔 4개만 그 올리게 되면은 탑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부분을 지난주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창 열심히 올라가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부터 내년이면은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신 100주년 되는 해거든요. 그때 맞춰가지고 중요한 의미한 게 필요하니까는 예수님 탑을 완성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상으로는 2월까지는 완성을 시키되 좀 기다릴 거래요. 6월까지. 왜냐하면 6월 10일이 선생님이 떠나신 딱 100주년 되는 날짜이기 때문에 그때 맞춰가지고 예수님 탑을 봉헌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성당이 될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재는 이미 제일 높은 건물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성당 빼면은 제일 높은 건물이 올림픽 92년 때 그 올라가게 된 두 탑이거든요. 한 오랫동안 그 탑이 제일 높았는데, 성당이 지금 제일 높은 건물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앞으로는 더 높은 건물 안 짓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보셨겠지만 여기는 그 시내에서는 높은 건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저기 그 법에 의해서 높은 걸 못 짓게 하는 건데 몇 개 제외는 있는 거죠. 그중 하나가 앞에 보이시는 성당이 되는 거고요. 아래쪽 보실게요. 아래쪽 보시면은 탑이 끝나는 부분에서 첫 번째 왼쪽 칸은 되게 시커먼데 왼쪽 마지막 칸은 되게 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가우디가 만들었다는 걸 제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더 오래됐기 때문에 때가 더 많이 묻은 부분들이 되는 거고, 왼쪽에 보시면은 아래쪽은 1950년대에 만들어진 부분들이고, 위에 보시면은 지금 아직도 공사 중인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우디 선생님도 그렇고 왼쪽도 부분도 그렇고 똑같은 사암으로 만들었지만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거의 80년에서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때가 훨씬 많이 묻은 부분들 저희가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앞으로 내년에는 예수님 탑을 완성시킬 거고, 그리고 왼쪽에는 정문 포함해 가지고 성당을 다 완성시키면은 지금 일단은 발표한 날짜가 2033년이에요. 2033년이면은 선생님이 성당을 맡은 150주년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그때 완성시키면은 이 성당 공사 기간은 151년로 정리가 되는 건데, 저희 생각에는 아마 그때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아마 10년 안에는 완성될 거라고 저희가 믿고요. 그날에는 여기 와서 사진 찍으시면은 이런 모습의 성당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진도 보시지만은 예수님 탑이 제일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탑을 완성을 시키면은 꼭대기점이 172.5m까지 올라갈 거예요. 172.5면은 그 0.5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부러 가우디가 높이를 맞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원래는 가우디 선생님이 성당을 다 만들었을 때 7.5라는 비율로 맞춰놨어요. 그래서 내부에 들어가시면은 기둥 폭이가 7.5m예요. 중간은 재단이기 때문에 더 넓게 만들어놨거든요. 중간은 7.5m 두 배 가지고 15m로 만들게 됐는데, 중간은 더 넓게 해가지고 15m 만들게 됐는데 성당을 다 7.5로 맞아떨어지게 만들어놨어요. 원래는 예수님 탑을 7.5로 24시간 24번 해가지고 올릴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180m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깨달았던 게 있어요. 바르셀로나라는 도시는 훨씬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제일 높은 언덕은 그때는 몬직이었거든요. 산 180m. 그래서 가우디가 시작했을 때 자기의 인간의 건물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자연보다는 높을 수 없다 해가지고 한 칸을 빼게 돼요. 7.5를 23번 하면은 172.5m가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칸을 뺐지만은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높은 성당이 될 겁니다. 자, 성당 입장하실까요? 이동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예수님 탑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했잖아요. 이 모형들은 작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탑은 거의 그 십자가 부분까지는 다 돼 있다는 걸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저 따라서 앞쪽으로 오실게요. 바로 진짜 차네요 오늘. 등이랑 머리 비슷한데 다리가 짧잖아요. 그리고 발톱이 있어요. 얘는 육지 거북이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양쪽에 두 거북이가 되냐면은 왼쪽으로 쭉쭉쭉 내려가시면은 바르셀로나 바다 지중해 방향이요. 그쪽 그 방향에는 바다 거북이 만들게 된 거고,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시면은 산 육지거든요. 거기는 육지 거북이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당은 바르셀로나에다 만들었다는 걸 거북이 통해서, 아니면 바다와 산을 통해서 저한테 알려주게 되는 거고요. 왜 거북이를 양쪽에 이렇게 모시게 되냐면은 동양이랑 똑같이 서양에서도 거북이는 장수를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딱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맨 밑에는, 맨 아래쪽에는 거북이 등 위에는 기둥 위에는 성당, 그러니까 성당 장수를 하면서 오래 버텨내면서 양쪽의 두 거북이를 평생 고생을 시킨 겁니다. 추우니까는 빨리 입장하실게요. 입장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따뜻하네요. 앞으로 오실게요. 가우디 선생님이 떠났던 1926년 탑 중에서도 보시면은 한 개만 완성을 시켰거든요. 그걸 딱 한 개를 마무리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성당에 가다가 절차에 사고 나가지고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우디 선생님은 처음부터 이 성당을 자기가 직접 완성을 못할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성당을 진 것도 있지만은, 저희가 오늘 만난 작품 중에 마지막 두 개가 까사밀라 웰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늦어도 1974년부터는 성당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이 됐던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림, 많은 스케치, 많은 모형들을 남겨놓고 떠나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떠난 10년 후에 전쟁이 일어나요. 저희 내란. 그때 천사들도 없어졌지만은 작업실을 거의 다 태우고 도망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자료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제일 큰 고비를 겪게 되는데, 같이 작업했던 동료 후배들이 재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의 10년 넘게 고생을 해가지고 다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2025년까지 계속 이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성당이 되는 겁니다. 그 내부 같은 경우는 가우디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큰 틀은 다 남겨놓고 떠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왼쪽에 보시면은 빨간색 기둥이 보이실 거예요. 오른쪽에 가시면은 똑같은 빨간색 기둥이 있고, 맞은편에 빨간색 기둥이 두 개가 더 들어있거든요. 빨간색 이 기둥이, 이 돌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돌이래요. 저희 한국말로 하면은 반암이요, 반암.
왜 가우디가 바나무를 선택하게 되냐면은 이 네 개 기둥이 천장을 뚫고 올라갔을 때 제일 높은 예수님의 탑을 받쳐줄 네 개 기둥이 되는 거죠. 제일 넓고 제일 높은 탑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무거울 거니까는 제일 강한 돌이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고요. 중간에 올라가다 보시면 중간쯤에 지금 조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천사 글이 있으면서 아래쪽에는 여기 제 언어로 마테오라고 적어놨어요. 바로 마태 복음자가 되는 거죠. 오른쪽에는 사자 마르코가 되시는 거고, 저희 가까운 데서 오른쪽은 녹색에는 소가 있으면서 루가, 마지막은 잘 안 보이실 텐데 독수리는 파란색의 요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복음사가 성당 중앙에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개 제외하면은 성당 안에 있는 기둥은 총 52개, 52. 뭘 상징하냐면은 1년이 52주래요. 그래서 가우디가 시작했을 때 진정한 신자면은 일주일에 한번 주일에는 미사를 참여하는 의미에서 52개의 기둥으로 성당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움직이기 전에 살짝 앞으로 대각선으로 보시면은 기둥들이 색깔이 살짝 다르거든요. 그리고 올라가다 보시면은 형태도 달라요. 당연히 기둥이고 당연히 성당이지만은 가우디는 무슨 생각으로 성당 내부를 만들게 되냐면은 숲을 생각하면서 나무를 많이 심어 놓은 거예요. 이유는 아까도 공원에서 말씀드린 선생님한테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은 자연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완성도가 제일 높은 것은 자연이었던 거죠. 그래서 숲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저희가 숲에 가면은 나무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다른 나무로 성당 내부를 만들게 된 거고, 높이도 다르고 재질도 다르고 형태도 다른 나무로 이렇게 다 심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주 미사 2번 이 회보고 있어요. 토요일 저녁 8시 그리고 일요일 9시 첫 번째 미사 여기서 봉헌 나오고 있어요. 그때 제하고는 가끔 특별한 뭐 부활절, 크리스마스 때 뭐 등등 그때는 미사 봉헌하는데, 여기서 앞쪽을 보시면은 나중에 정문이 될 영역의 문 방향이거든요. 아직 공사 시작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못 나가게 문이 닫혀 있는 거고요. 2층에 보시면은 누군가 서 계세요. 누굴까요? 오늘 아침에 만났던 산조르디 성인, 카탈루냐 수호 성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문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저기 위에 모시게 된 거고요. 밑에 내려오시면은 되게 큰 문이 보이실 거예요. 중간에는 여기 카탈루냐 언어로 주기도가 다 조각이 되어 있으면서 여기는 정문은 주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양쪽에 보시면은 많은 작은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50견어로 같은 한 문장이 반복이 돼요.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세계적인 50개 언어 중에 한글이 들어있거든요. 저희는 좀 이따 찾으러 갈게요. 다 찾으셨네. 나중에 유럽 다른 성당 대성당에 가보셨으면은 전반적으로 딱 들어가면은 중간에 아니면 맨 앞쪽에 성가대석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중세기 때는 부자들이, 귀족들이 성당에다 돈을 기부하면은 성당 측에서 좋은 자리 따로 만들어줬던 거죠. 가우디 선생님은 그거 되게 싫어하셨대요. 신자면은 다 똑같은 신자지 왜 좋은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돈이 많다고 더 좋은 자리 만들었냐 해가지고 일부러 중간에는 성가대를 없애요. 어떻게 제가 알 수가 있냐면은 이미 성가대석을 다른 곳에 만들어 놨거든요. 앞뒤 좌우 보시면은 말코니 보셨나요? 여기는 말코니가 성가대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는 성가는 위에서 하늘에서 부르게 되는 거고, 아래는 저 있는 곳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따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딱 앞을 봤을 때 좌우로 봤을 때 기둥들이 되게 잘 보이거든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나무 가지가 펼쳐지는 형태가 되게 잘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위에 이렇게 갈색이 많이 보이시는데 나무 가지 색깔을 표현하는 색깔이 되는 거죠. 다른 차이점, 다른 성당이랑 여기 딱 들어왔는데 되게 밝잖아요. 완전 현대식이잖아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은 중세기는 그림도 그렇고 예술도 건축물도 그렇고 어두웠는데 현대는 빛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당도 현대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됐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옛날 성당은 아치로 뭐 고딕이건 로마네스크건 상관없이 아치건 아치가 연결되면서 양쪽에는 그 벽은 아치를 받쳐주기 있기 때문에 벽이 되게 두꺼운 거죠. 그러니까 벽이 두꺼운데 창문을 만들어 빛이 못 들어오거든요. 여기는 완전히 거꾸로 만들었어요. 거꾸로 하면은 기둥들이 올라가면서 나무 가지가 펼쳐지기 때문에 쟁반처럼 천장을 받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벽이 없어도 천장은 안 무너지게 되는 거죠. 나무 가지가 무게를 분산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벽을 되게 가늘하게 만들고 빛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성당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일단 오른쪽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파란색이 많잖아요. 아침 오전이기 때문에 차가운 느낌 주기에 완전 파란색이 들어가 있는 거고, 왼쪽은 해가 짓는 면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예수님의 순환이기 때문에 피를 상징하는 빨간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침에는 파란 성당, 그리고 해가 질 때는 빨간 성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은 빛이 거의 안 들어오고 지금 왼쪽에서만 빛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왼쪽으로 좀 모실게요. A.김, 안드레아 김, 김대건 신부님이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요한 카톨릭 나라의 최초 성인 자격으로 올라와서 있는 건데, 저희는 그래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성 안드레아 김, 김대건 신부님의 스팅글라스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대건 안드레아.
이게 다 자연 채광이에요. 시간에 따라 30분 후면은 이게 다 달라지거든요. 그냥 일단 찍어놓고, 그렇죠.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햇빛이 생각보다 빨리 돌아가니까 그냥 30분이면은 더 밝을 수도 있는 거고. 6시? 지금 해가 좀 일찍 지니까는 4시 반? 아니면 5시면은 완전 빨간색이요. 그럼 만약에 반대로 해가 없는, 구름이 많이 껴있는 비 오는 날은 어느 성당이 될 것 같으세요? 여기 진짜 그래서 시간에 따라, 날씨에 따라, 계절에 따라 완전 다른 모습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성당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은 되게 어두운데 위에만 밝거든요. 그러니까 별이 떠있는 그런 느낌이 나요. 저희 잠깐 채널 쪽으로 이동하실게요. 다른 차이점 하나가 뭐냐면은 성당 내부는 보셨겠지만은 성화가 없는 편이에요. 성화는 아예 없고 성당도 없는 편이에요. 일부러 가우디가 성당 내부는 기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 없애게 되고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게 된 거고, 반대로 바깥쪽에다 성경책을 돌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글을 못 읽는 사람들도 성경책 공부하려면은 여기 와서 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밖에다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래도 성가적 성당이기 때문에 세 분은 성가적은 꼭 모셔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은 중간 예수님이 계속 제가 맞아볼 수가 있었던 거고요. 제가 입장한 방향 보시면은 아버지 요셉 성인이 계세요. 나중에 나갈 문 쪽에 보시면은 성모님까지 이렇게 모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가족은 안에 계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는 나가서 보여드릴 수 있는 다른 문, 순환의 문 보여드릴 거거든요. 가우디가 내부 포함해가지고 순환의 문도 직접 만들지 못했지만은 스케치는 남겨놨어요. 이 작품이 고엘공원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 때 안 없어지게 되고 아직까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우디가 이런 식으로 그 순환의 문을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스케치 먼저 보여드리고 제가 직접 나가가지고 얼마큼 그 후배들이 똑같이 했는지 다르겠는지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순환이기 때문에 일부러 성당 측에서 요셉 재단에서 이 조각가를 수비라체라는 조각가를 뽑게 되거든요. 수비라체는 일단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가우디 선생님은 곡선이었다면은 이 사람은 직선, 각을 많이 사용하는 조각가이시면서 맨 처음에 이 사람을 불렀을 때 자기는 완전 거부했대요. 내가 어떻게 감히 가우디 같은 건축가의 한 면을 만들 수가 있냐 했는데,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은 이쪽은 순환이다. 순환은 고통이기 때문에 고통은 당신의 직선이 더 잘 편들 것이다 하면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거 뭐냐면 가우디 선생님은 1926년에 떠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각가는 수비라체는 1927년에 태어났어요. 돌아가신 1년 후에 태어났는데 한 면을 다 맡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야기가 정리가 딱 돼 있거든요. 저 맨 밑에 왼쪽에 보시면은 저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저 장면이 최후의 만찬이에요. 저 바깥쪽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바로 앞에 12제자가 앉아 있는데, 아시겠지만 12제자 중에 대놓고 예수님을 배신한 한 명이 있어. 유다. 어떻게 배신하냐면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고 싶었는데 그의 얼굴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유다 그러면 나한테 돈을 주면은 30냥을 주면은 내가 표시하겠다. 내가 뽀뽀하는 사람을 내가 잡아가면 된다라고 하게 말씀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에서 좌측에 보시면은 다가가면서 입맞춤하려고 그 유다가 계시거든요. 둘 중에 키 작은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유다가 되는 거예요. 스승님은 더 크고 제자는 좀 더 작고. 어떻게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냐면은 오른쪽 바닥 쪽에 보시면은 뱀이 조각이 돼 있어요. 요거 산책하는 뱀.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유다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왼쪽에 숫자판 보이시죠? 숫자판 어느 방향, 이건 가로, 세로, 대각선 4개 숫자 한번 더 해보실게요. 가로, 세로, 대각선 무조건 33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마반지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33살이 되는 거죠. 저희 만으로 33이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한 사람이 뭔가를 큰 잘못하고 바로 후회하는 모습이거든요. 누군가 모르시면은 왼쪽에 닭이 조각이 돼 있어요. 닭이 2번 올리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하신 베드로 성인. 순간적으로 너무 무서워가지고 잡혀갈까봐 자기 스님 모른다고 3번 하고 바로 후회하는 그런 조각이 되는 거죠. 맨 구석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고민이 나와 있거든요.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왕이라고 칠 수 있는 필라도 총독이 있어요. 저 사람이 어느 선택권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을 죽이냐 예수님을 살리냐. 자기는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죄를 몰랐던 거죠. 내가 도대체 왜 이 사람을 죽이야 되나 바로 고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자기는 개인적으로 책임짓기서라 가지고 예수님을 세워놓고 마라바라는 도둑을 세워놔요. 그 시민들한테 둘 중에 하나 살리라고 하는 거죠. 시민들이 도둑을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자기도 할 수 없이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됐던 거죠. 2층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직접 십자가를 모시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오른쪽에 한번 조각이 돼 있고 중간에서 또 오른쪽에 예수님이 보이실 겁니다. 저희 살짝 왼쪽으로 움직이실게요. 좀 이쪽으로 오실게요. 2층에서는 주인공은 바로 중간에 계시는 여자분이시거든요. 저 여성분은 누구시냐면은 카톨릭에서만 나타나는 베로니카라는 성녀예요. 어느 역할이었냐면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을 때 피와 땀을 닦아준 분이시거든요.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보았을 때 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저렇게 얼굴이 나타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베로니카 성녀 보시면은 얼굴이 이목구비가 조개가 안 돼 있죠. 이 장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조각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일부러 저
저렇게 안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람아. 메릴가 성령 왼쪽에 보시면은 로마 군인들 보이시죠? 로마 군인들은 수비라치라는 조가가 아까 저희가 아침에 봤던 까사밀라에서 투구를 해가서 만들게 된 거고, 로마 군인 왼쪽에 보시면은 한 사람 옆모습 보이시나요? 저 사람이랑 이 사진이랑 비슷한가요? 돌아가시기 2년 전에 마지막 가우디 선생님의 모습이에요. 수비라치는 가우디를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슬쩍 이렇게 성경책에 모시게 되는 거죠. 마지막 3층에 올라가시면은 맨 위에 왼쪽에 로마 군인들이 앉아가지고 제입복이 하고 있어요. 제입복이 새긴 사람은 예수님의 옷을 갖게 돼요.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이런 속옷이 엄청 귀했대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 전에 피와 땀이 묻으니까는 뺏겼다가 하거든요. 저희는 그래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항상 가려졌지만은 수비라치 조각가는 역사대로 만들고 싶다 하셔가지고 맨 위에 십자가 보시면은 예수님 완전 알몸이 있어요. 바로 통과하시고 맨 뒤 오른쪽에 보시면은 마지막 장면이 되는 건데, 돌아가신 예수님 내리는 장면이거든요. 한 단어로 삐에따가죠. 삐에따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쪽 면 설명드린 순서가 정해 있었거든요. 맞아요. 맨 밑에 왼쪽에서 최후만찬에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한쪽 올라가서 왼쪽으로 갔다가 한쪽 올라가서 오른쪽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올라가는 방향으로 자 S자를 그려드렸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쪽 문 만든 사람은 수비라치 첫 번째 글자는 이니셜은 S자. 그러니까 자기 사인을 순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숨겨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걷다가 제가 옛날에 저희가 펜으로 그 편지를 썼을 때 편지를 다 쓰고 마지막 끝냈다고 했을 때는 자신 있게 점을 굵게 찍었잖아요. 이 사람도 S자를 다 그린 다음에 맨 위에 오른쪽에 예수님 발 쪽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S자 보이세요? S자를 크게 박아놨어요. 맨 위에 오른쪽에 저기 사람 굽혔는데 예수님 발 있는데 아래쪽에 그늘 쪽에 S자가 보이셔야 돼요. 제가 S자를 다 설명드리고 웬만한 조각 다 설명드렸는데 유일하게 설명 안 드린 조각 한 개 있거든요. 어느 걸까요? 너무 빨리 찾으셨네. 맞아요. 중간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밧줄로 묶여가지고 채찍질 당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원래는 순서대로 맞추면은 바로 필라도 총독이 잡아가지고 채찍질을 당하셔야 되는데, 왜 여기 중간에 모시게 되냐면은 중간 기둥을 보실게요. 기둥이 내로 뜯겨놨잖아요. 내 부분이 뭐냐면은 십자가를 상징해요. 예수님 머리, 예수님 다리, 이제 팔두가 되는 건데, 저희가 아까 이거 보여드렸을 때 이게 스케치였잖아요. 다 흐리하게 연필로 그려가지고 뭔가 잘 솔직히 몰라요. 근데 중간 아래 보시면은 십자가 보이세요? 탄생이랑 똑같이 제일 중요한 조각은 가우디는 맨 밑에 아래다 만들 계획이었던 거죠. 수비라치는 십자가의 길을 맞추기 위해 위로 올려놨지만은 가우디 선생님의 스케치를 기억하기 위해 기둥을 중간에다, 십자가를 중간에다 이렇게 상징하게 만들게 된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아래 칸은 세 개는 맞는데 위쪽 부분, 머리 부분은 바깥쪽으로 나와 있거든요. 수비라치가 이런 말씀하셨대요. 예수님 없는 세상은 완벽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기둥도 완벽하게 안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은 기둥 뒤에 보시면은 삼각형 보이시죠? 삼각형 두 개가 자기만의 스타일로 직선으로 알파 오메가를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알파 오메가가 그리스어의 첫 번째와 마지막 글자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기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라는 걸 이 두 글자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바람아. 딱 중간을 하면은 위에 9개 밑에 3개 12개 기둥 있고 오른쪽 반대쪽도 12개 있거든요. 24개가 사람의 갈비뼈 수래요. 순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갈비뼈를 기둥 통해서 이렇게 상징이 되는 거고요. 중간에 보시면은 엄청 큰 하얀 십자가 올라가 있죠. 하얀 십자가는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은 안 계세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안 계시는 거죠. 그럼 어디다가 모시게 되냐면은 십자가 기준으로 살짝 오른쪽에 다리에 보시면은 걸쳐 계시는 한 분 계시죠. 금으로 칠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다시 가셨기 때문에 나중에 정문, 영광의 문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오래돼 보이는 부분들은 가우디가 직접 살아계실 때 만든 모형도가 되는 거예요. 부서졌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차이를 두게 된 거예요. 이 모형도는 가우디 선생님이 1910년에 파리에 보낸 모형도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만들고 있는 탄생의 문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딱 보냈는데 1910년이면은 가우디 선생님이 한 60세 정도 됐을 때 이걸 만들게 됐던 거예요. 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냐면은 아래쪽에 보이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볼 수 있는 성당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탑을 보실게요. 저희가 보는 탑이랑 완전 다르죠. 60세인데 성당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아직 몰랐던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죽는 날까지 계속 변화를 줬다. 그 사이사이에 더 많이 변화를 줬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어요. 뒤쪽으로 오실게요.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초창기 때 보시면은 특히 위에 보시면은 직선이 좀 많이 들어있는 건축물들이 보이실 거예요. 초창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 배운 싱고딕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심지어 저는 딱 저런 거 보면 완전 싱고딕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갑자기 신앙심이 더 깊어지면서 자연을 더 발견하면서 자기 스타일을 완전히 곡선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만든 작품들
그러면 제일 유명한 작품들은 완전 곡선으로만 만든 작품들이 되는 거죠. 선생님은 그런 말씀하셨대요. 자기는 모든 작품은 이 성당을 위해서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유는 두 개로 정리가 돼요. 첫 번째는 연구였어요. 작은 것들을 해야 큰 거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돈이었어요. 이 성당은 기부금으로만 성당을 짓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부자들 위한 저택을 만들면은 돈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항상 성당에다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공사비로 사용한 그런 돈이 됐던 거고요. 맨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바르셀로나 근교에 있는 되게 작은 성당이거든요. 저 성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성당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성당보다 성가전보다 10배 작은 성당이거든요. 근데 딱 보시면은 저기는 지하 성당만 만들 수가 있었는데 기둥이 완전 나무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저기부터 나무 가지가 청량을 받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는 10배 크게 나무 가지를 만들 수 있는 성당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천장, 성당 내부 천장의 모습이거든요. 일단은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은 바탕은 그 벽돌로 해가지고 갈색이 나타날 수 있게끔 만들게 된 거고 나무 가지를 상징하게 되는 거고요. 부분적으로 보시면은 노란색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진짜 금을 해가지고 햇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짝 색깔이 들어있는 부분은 사진이 살짝 이렇게 해서 안 보이는 건데 이게 녹색이거든요. 유리로 해가지고 나뭇잎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당 내부를 숲처럼 이렇게 색깔로 맞추게 된 거고 이유가 뭐냐면 제가 딱 숲에 들어가면은 딱 위로 봤을 때 하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저기 오른쪽에 작은 사진 있죠? 그런 식으로 가지가 올라가면서 빛이 살짝 들어오는 느낌을 주기 위해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 여기 중간 부분들 보시면은 곡선으로 만들어 놨어요. 말씀드렸죠? 가우디 선생님은 가능하면 항상 곡선을 선호했던 건축가였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요즘은 건축가가 직접 자기 손으로 건물 안 만들잖아요. 인부들이 만들어야 돼요. 인부들한테 불러가지고 곡선 만들려고 하면은 되게 귀찮아요. 쭉쭉 만들면 얼마나 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힘들 수가 있는데 그 중간 역할이 건축가 역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건데 이거 보시면은 끈 하나하나는 직선이죠. 자, 이걸 돌리면은 끈 하나하나만 봤을 때는 계속 직선이요. 전체를 보시면은 완전 곡선이 되는 거죠. 이걸 딱 중간을 자르면은 이런 형태가 안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시면은 중간에 있는 폭이랑 바깥쪽에 있는 폭이는 사이즈가 넓이가 완전 달라요. 중간부터 벽돌을 쌓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빈틈을 이용해 가지고 유리를 집어넣거나 금을 집어넣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학에서 나오는 선으로 성당을 만들고 7.5라는 비율로 다 맞춰놨기 때문에 후손들이 이거 푸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대요. 만들다가 정답이 오시면은 높이는 무조건 7.5에 떨어져야 되는 거고 선들은 수학에서 나오는 거니까는 포물선이니까는 생각보다 복잡해 보이지만은 생각보다 만드는 것도 쉽고 이렇게 그 생각하는 것도 생각보다는 쉬웠다고 합니다. 가우디는 여기 카탈루냐 사람을 만났는데 바르셀로나 사람은 아니세요. 여기서 남쪽으로 100km 내려가면은 레우스라는 그 작은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서 태어났는데 나중에 바르셀로나를 공부하기 위해 유학을 오시게 되는 거죠. 근데 가우디는 어릴 때부터 몸이 되게 약했던 친구거든요. 다른 친구들이 신나게 학교 와가지고 뛰고 놀았을 때 그걸 많이 못했던 거죠. 그래서 가우디는 자기도 알게 모르게 엄마랑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고 온종일 집에 있으면 그러니까는 그 산책했는데 시골이기 때문에 그 산책하는 그 부분들이 자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알게 모르게 어릴 때부터 자연에서 놀게 됐던 거고 알게 모르게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심을 가지면서 성모님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신 훨씬 모시게 되는데 바로 그 성모님을 모시게 되고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래 표시가 갈멜 성모님이라는 그 성모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려가시면은 지금 미사 때만 그 개방되는 자리가 되는 건데 미사 때 내려가시면은 볼 수가 있어요. 사진은 엄청 크니까는 중요한 행사라는 걸 제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2010년, 그러니까 15년 전이에요. 2010년 11월 7일에 이제는 돌아가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오셔가지고 첫 미사를 봉헌하시게 돼요. 그때 기념되는 사진이 되는 건데 첫 번째 재밌는 건 뭐냐면은 신부님들이랑 교황님들은 그 입장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다 뒤쪽을 보고 있거든요. 교황님은 아직 입장 안 했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은 오른쪽도 그렇지만 왼쪽에 보시면은 스테인글라스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15년 전에는 스테인글라스 색깔이 아직 없었다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지만은 제가 그 움직일 필요 없게 그때 거의 처음으로 성가대석 올라가지고 성가를 불렀던 16세 교황님이 계십니다. 그때부터 는 성당이 아니고 바실리카라고 불리게 되거든요. 마이너 바실리카라고 부르게 되는데 저희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냥 성가적 성당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여기부터 세 번째, 네 번째, 아홉 번째까지 지금 조르디 파울리가 마지막 건축가시거든요. 이 건축가가 지금 1959년생이세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조르디 파울리라는 건축가님이 성당을 완성시킬 것 같고요. 그 당시에 2012년에 성당 그 총책임자가 됐을 때 당연히 기자회견을 열게 됐는데 기자 중에 하나가 뻔한 거였지만 물어봤대요. 그럼 당신이 성가적 성당을 완성시킬 거냐? 답은 대가우디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하느님만 하신다. 근데 그렇죠.
근데 일단은 보니까는 웬만하면은 저거 주가가 아마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위 라인 아니고 밑에 라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가우디의 동료 후배들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가우디 돌아가시고 도면이 다 없어졌을 때, 모형이 다 없어졌을 때 제작업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10년 넘게 고생했기 때문에 후손들이 나중에 성당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함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희 나가겠습니다.